빈소의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화면 위 낯선 번호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하은이, 믿지 마세요. 도와줘요. 손끝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심장이 둔탁하게 뛰며 귀를 울렸습니다. 어깨 너머로 며느리 하은이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메시지를 닫으며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은이는 빈소 중앙에 놓인 서류철을 가리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경황 없으신 거 알지만 발인 전에 이거 처리하셔야 해요. 정신없을 때 해두는 게 좋아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친척들의 시선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빈소 안은 하얀 국화 냄새와 진한 향 냄새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하얗게 빛나는 상복들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영자입니다. 일산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온 지도 꽤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하나뿐인 아들 현수가 곁에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현수는 저를 시장 근처 따뜻한 설렁탕집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데울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걸려온 하은이의 전화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가 사고로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의 발인을 치르기 위해 병원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영정사진 속 현수의 미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그 문자가 다시 제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은이가 꾸민 모든 일이 거짓이라면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빈소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친척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잠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인 후 곧바로 하은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충격이 크셔서 좀 정신이 없으세요. 하은이가 친척들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에는 동정과 함께 의심이 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은이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모든 걸 잃는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제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수치였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하은이가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어머님, 이제 도장 찍으세요. 그래야 마음 편히 장례 마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위임장 권리, 이전 서류들. 이 모든 것이 현수 이름과 하은이 이름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놓인 도장이 차갑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떠났으니 이제 어쩔 수 없지. 저렇게 정신이 없어서 집을 지킬 수 있겠어. 이것이 하은이가 원하던 것일까요?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수치심과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현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빈소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제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차가운 냉방기 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현수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장례를 치른 후 돌아온 아파트는 고요하고 황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이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 들어설 때면 늘 그러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참을 수 없이 쓸쓸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김치 냉장고의 낮은 진동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문득 현수가 좋아하던 배추김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얼마 전 현수가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저녁으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지요. 엄마 다음 주에 내가 설렁탕집 데려갈게요. 요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하게 드셔야죠. 현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찌개가 끓던 냄비의 김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어린 순간을 차갑게 깨뜨리는 건 여전히 제 휴대폰 속에 남아있는 현수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저는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문자가 정말 현수가 보낸 거라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은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굽소리가 마룻바닥 위에서 딱딱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마음 정리를 못하셨어요. 하은이의 목소리는 어딘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힐끗 바라본 후 빠르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장례도 끝났고 이제 정말 집 문제는 정리하셔야죠. 현수 씨도 원했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간 저는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원했다고요? 현수가 정말 이런 걸 원했을까요? 저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아, 지금은 아직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자 하은이의 얼굴에 잠시 불만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빠르게 정리할수록 어머님께도 편하실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하은이는 조용히 웃으며 부엌 테이블 위에 서류철 하나를 슬쩍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다시 김치냉장고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서류철 위에는 이미 현수와 하은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엔 제가 서명할 빈칸만이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수가 사라진 지금 이 서류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창밖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 첫눈이 제 마음처럼 차갑게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파트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저는 반드시 이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현수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습기가 몸을 감싸며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뜨끈한 탕 안으로 몸을 담그자 피로와 고민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희미한 유리창 너머로는 겨울 아침에 연한 햇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편안함을 느끼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야, 몸은 좀 괜찮니?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지. 제가 눈을 떠보니 친구 미래 언니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곁에 앉았습니다. 언니의 손이 다정하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실 내가 너무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미래 언니는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어제 빈소에서 받은 현수의 문자부터 하은이가 강요한 서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이건 절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하은이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목욕탕의 희미한 유리창에 맺힌 수증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자 미래 언니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박민지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아주 믿음직한 분이야. 노인분들 억울한 사연도 많이 맡아서 해결했어.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따뜻한 탕 안에서 미래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촉촉한 물기 속에서도 언니 손의 온기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야, 너 혼자가 아니니까 힘내. 목욕을 마친 후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박민지 변호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언니의 이야기를 듣자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 듯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소리가 발걸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골랐습니다. 과연 박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미래 언니는 제 긴장을 알아차렸는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걱정하지 마, 영자야. 박 변호사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이야. 언니의 격려에 저는 다시 힘을 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은 오래된 서류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박 변호사가 따뜻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자 어머님. 이야기는 미래 씨께 들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진지한 태도에서 저는 진심 어린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혀 제 아들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셨을까요? 사무실 안은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친 겨울 햇살이 책상 위 서류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민지 씨는 제가 꺼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한 눈빛이 제 긴장감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후 현수가 보낸 문자와 하은이의 서류 강요 등 모든 일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내용을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영자 어머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원 CCTV와 장례 서류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길어지자 그녀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차갑고 무심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통화를 끝낸 박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병원에서 CCTV 공개를 꺼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 함부로 거부하진 못할 겁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냉방기 바람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전 장례를 치렀던 장소라는 생각에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이 냉담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 CCTV 공개는 어렵습니다. 직원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현수가 살아있다면 이 영상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텐데 박 변호사는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보호자인 며느리 분께서 적극 협조하지 않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는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직원은 불편한 기색으로 몇 번이나 자리를 떴다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복도에서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가 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직원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한된 부분만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빈소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의 영상이 갑자기 검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없지요? 박 변호사의 질문에 직원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글쎄요,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일단 영상 기록과 서류 복사본을 요청한 후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CCTV가 사라진 그 18분. 대체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을 나온 후 우리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며 방 안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커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침착한 손길로 장례 서류를 천천히 넘겨가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서 긴장한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사무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러다 박 변호사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빤히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영자 어머님, 이 서류 좀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서류를 들여다보자 하은이의 이름 아래 적힌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씨체가 제가 알고 있던 하은이의 서명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눈에도 급히 작성한 듯 서명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 서명, 하은이 글씨가 아니에요. 확실해요. 박 변호사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장례 비용으로 거액의 돈이 미리 입금되었어요. 그렇게 큰 돈을 왜 미리? 박 변호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마도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현수가 살아있다는 문자, 사라진 CCTV, 영상, 그리고 이상한 서류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빈소 책임자인 최석진 씨와 만나야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오전 우리는 다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발밑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빈소의 장례 음악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자 제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관리자인 최석진 씨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당혹감이 잠시 스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인사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석진 씨, 저희는 고 이현수 씨 장례 서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며 우리를 피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압니다만. 박 변호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서명과 비용 처리 내역에 이상한 점이 많아요. 최석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석진 씨,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그의 입술이 떨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진실을 듣기 위해 어디까지 하시겠어요? 사무실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석진 씨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때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장례음악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님께서 장례 절차를 아주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발인과 화장을 가능한 빨리 끝내달라고 했죠.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이었나요? 최석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원래 발인은 최소 3일 후인데 하루 만에 처리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난처했습니다. 제가 규정을 들어 반대하니 그녀가 갑자기 거액을 입금하며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왜 그렇게 서둘러 장례를 끝내려고 했을까요? 박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최석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발인 전날 저녁에 잠시 빈소 CCTV가 꺼졌어요. 시스템 점검을 핑계 삼았지만 사실은 며느님께서 요청한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의 장례식장 CCTV를 하은이가 일부러 끈 거라니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걸까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신 건 없나요? 최석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CCTV가 꺼진 동안 다른 직원도 빈소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지시받았습니다. 순간 침묵이 다시 방안을 채웠습니다. 제 귓가엔 김치 냉장고가 내던 작은 진동 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엔 망설임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며느님과 함께 온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례 내내 그녀 옆에서 뭔가를 지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도 몇 차례 압박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은이 옆에 남자라니 그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석진 씨는 마침내 말문을 닫고 피곤한 듯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로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현수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으신가요? 병원을 나온 후 우리는 곧바로 주변 CCTV 확보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늦은 오후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경찰관 남우석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남 형사는 믿음직스러운 태도로 CCTV 영상 자료를 즉시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영상실에서 모니터 화면 위로 병원 주변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긴장한 채 화면을 응시하던 박 변호사가 갑자기 영상의 한 부분에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화면 속에는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하은이와 낯선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했으며 얼굴을 가린 모자와 마스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형사가 조작한 영상이 확대되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체격과 걸음걸이 제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뒤엉켰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 순간 영상에서 남자가 무심코 마스크를 잠시 내리자 형사가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을 아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현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조민규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규는 현수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로 종종 집에도 찾아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민규와 하은이가 함께 병원을 찾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남 형사는 즉각 자료를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이네요. 우리는 경찰서를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선 작은 눈발이 흩날리며 거리를 희미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일이 하은이 혼자가 아니라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박 변호사는 차분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분명 이 사건 뒤에는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아드님이 살아계시다는 문자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눈이 점점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들이 제 뺨 위에 닿자 가슴속 깊은 곳의 두려움과 불안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거리는 한산하고 적막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과 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민규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현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규가 어떻게 하은이와 손을 잡게 되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 가쁜 듯한 낮은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현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 저예요, 현수예요. 제발 침착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숨가빴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듯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수야, 정말 너니 지금 어디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전화 속 작은 잡음과 현수의 숨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어딘가 외진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규와 하은이가 저를 가둔 거예요. 어머니 절대 경찰에 바로 알리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도와주세요. 현수의 목소리엔 간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잠시 침묵 후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많이 힘들긴 한데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사라져야 어머니 집과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둘이 나누는 걸 들었어요. 제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가까운 벽에 등을 기대며 차가운 벽지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현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일이 하은이와 민규의 계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수야, 꼭 버텨. 변호사님하고 의논해서 널 구할 방법을 찾을게. 네, 어머니, 절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를 여기서 빨리 빼내야 해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철문이 열리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급히 낮아졌습니다. 누가 와요? 끊어야 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꼭 저를 믿어주세요. 전화는 급히 끊겼고 방 안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귓가에는 현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잠시 멍하게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박 변호사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현수가 방금 전화를 했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현수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도 점점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경찰과 즉시 공조해야 합니다. 제가 남 형사님께 연락을 드릴 테니 어머님은 집에서 기다려 주세요. 전화가 끊기자 다시 정적이 밀려왔습니다. 거실 창밖에는 눈이 가득 쌓여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현수를 반드시 구해낼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시간 후 박민지 변호사와 남우석 형사가 아파트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놓인 작은 탁자 위로 서류와 지도가 펼쳐졌고 형광등 불빛이 긴장된 얼굴들을 비췄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과의 통화에서 주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남 형사는 침착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소리들을 떠올리며 현수의 떨리던 목소리를 다시 상기했습니다. 통화 중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기차 소리 같은 게 났던 것 같아요. 남 형사는 즉시 지도 위에 몇 군데를 표시했습니다. 철문 소리와 기차 소리라면 근처에 오래된 공장 지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 외곽 쪽으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를 통해 본부에 지시를 내리는 동안 박 변호사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는 분명히 잘 버티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의 마지막 통화 위치가 잡혔습니다. 일산에서 멀지 않은 외곽의 폐공장 지대입니다. 형사의 말에 제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며 탁자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남 형사님, 지금 바로 갈 수 있나요? 현수가 위험할지도 모르잖아요. 형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눈발이 다시 거세게 날리기 시작했고 창밖의 바람 소리가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형사의 무전기에선 현장팀과의 긴박한 대화가 계속 오갔습니다. 잠시 후 형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형사는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주변 CCTV에서 민규 씨의 차량이 해당 장소 근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도 예리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며 형사에게 제안했습니다. 남 형사님, 현장 주변에서 추가 단서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해 병력 지원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게 좋겠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맞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의 냉기가 창밖에서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널 꼭 구하러 갈 거야.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수를 되찾고 이 끔찍한 음모의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새벽 차가운 어둠 속에서 남우석 형사와 박민지 변호사가 이끄는 작은 수색팀이 폐공장 주변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변호사가 보내주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어머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접근 중입니다.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요동쳤고 작은 방 안이 더욱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폐공장 주변은 희미한 달빛과 가로등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담장 틈으로 칼바람이 날카롭게 지나갔고 얼어붙은 눈밭 위로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형사들이 공장 입구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때 멀리서 차량 한 대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남 형사는 팀원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몸을 숨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변을 훑으며 공장 근처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하은이와 민규였습니다. 하은이는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민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민규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며 익숙하게 철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박 변호사가 급히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은 씨와 민규 씨가 나타났습니다.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움켜쥐며 숨을 죽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시계의 조침 소리가 귓가를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공장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하은이와 민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 형사는 곧바로 팀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 조용히 공장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며 바닥 위를 차갑게 비추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습한 공기 속에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민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현수야, 이러고 있으면 너만 힘들어. 어머니가 집만 넘겼으면 벌써 끝났잖아. 현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규의 낮고 차가운 어투에서 그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긴장 속에서 숨을 고르며 다시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수 씨가 이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곧 구조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수를 곧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금속 소리와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형사들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고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쥔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현수가 무사하기를 그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모두 제자리에서 꼼짝 마. 남우석 형사의 단호한 외침과 함께 공장 내부는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금속 파이프가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어둠 속에서 민규가 급히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발포한다. 민규는 그 경고에도 멈추지 않고 좁고 어두운 복도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2명이 곧바로 그를 추격했습니다. 민규가 달아나는 발자국 소리와 형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파은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하은이에게 차분하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은 씨,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흐느낌이 공장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남 형사와 박 변호사는 즉시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창고의 철제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 아래 현수가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얼굴엔 멍과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현수 씨 정신 차리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남 형사가 현수 곁으로 급히 달려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힘겹게 눈을 뜨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박 변호사가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무사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수는 안도한 듯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끝이 떨렸고 겨울찬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연신 흘러나왔습니다. 형사가 담요를 가져와 현수의 몸을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추위와 두려움에 떨었던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규를 쫓던 형사들의 무전기가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민규가 뒷문을 넘어 도주 중입니다.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남 형사는 무전을 듣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곧 추가 병력이 도착할 겁니다. 현장을 봉쇄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초조하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리자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를 찾았습니다. 아드님은 무사합니다. 박 변호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현수가 살아있다고요? 네, 어머님.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이제 안심하세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녘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아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겨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병원의 흰색 커튼이 창가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며 아들 현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현수의 목소리가 작고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차갑고 조금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현수야,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울먹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수는 제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 끝났어요.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지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여전히 아픔이 묻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민규를 믿었어요. 사업이 힘들어져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어머니 집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의 정적 속에서 멀리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민규는 하은이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둘 사이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말에
가슴이 다시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들이 널 그렇게까지 할 줄 정말 몰랐어. 현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규가 투자자와 만나자며 저를 불러냈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엔 아무도 없었고 갑자기 뒤에서 정신을 잃게 됐어요. 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겪었을 두려움과 혼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깨어나 보니 어두운 창고였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이해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민규와 하은이 밖에서 나누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상황을 알았죠. 병실, 창밖에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커튼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현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집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였어요. 어머니가 빨리 모든 걸 넘기게 하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민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꼭 쥐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이젠 모두 지나갔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현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오랜 공포와 불안 대신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병실 안의 따뜻한 공기가 저희 둘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품에 안기며 그토록 기다렸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다시 만난 가족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시겠어요? 오후에 햇빛이 병실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박민지 변호사는 침착한 모습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현수도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현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작은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찰과 협력해서 확실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민규 씨와 하은 씨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현수 역시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상세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민규 씨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하은 씨가 병원에 미리 지급한 금액의 이체 내역 등 모든 게 확보되었습니다. CCTV와 증언도 충분합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제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정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제 물음에 변호사는 확신을 담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민규 씨와 하은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릴 겁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저는 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도 이제 확실히 결심이 서 있었고 두려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됐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엔 단호함과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더 힘주어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수야. 우리 이제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박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곧 민규 씨와 하은 씨에 대한 첫 심리가 시작될 겁니다. 두 분이 겪은 고통을 법정에서 정확히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병실 안에는 다시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짙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색채가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과 현수 씨는 앞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옆에서 도울 겁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변호사의 진심, 어린 다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큰 용기와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 법정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리자 제 심장이 다시금 긴장으로 요동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고 차가운 공기 속에 긴장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창백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현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증인 이현수 씨 증언을 시작하십시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조민규와 제 아내 하은으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엔 깊은 상처와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법정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현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민규는 처음엔 사업을 돕겠다며 접근했고 저는 친구를 믿었기에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진술이 계속되는 동안 민규와 하은은 침착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제 속이 다시금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민규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현수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민규 씨는 증인과 함께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발적인 말투에 법정 안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현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제 몸에 남은 상처와 경찰이 확보한 민규와 하은의 메시지 통화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넘겼습니다. 증거 서류가 제출되자 방청석의 분위기는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민규와 하은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은의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본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예상치 못한 질문에 현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법정 안은 갑작스러운 반전으로 다시금 웅성거렸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은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날카롭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본 사건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현수는 당황한 듯 짧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즉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의심이 갑니다. 정신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면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규와 하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금 불안과 분노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침묵하다가 현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증인 당시 정신 상태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두 손을 떨리는 듯한 손으로 꽉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후 그의 눈빛은 다시금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당시 스트레스 상담은 일상적인 것이었을 뿐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민규와 하은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확고하고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법정 안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린 뒤 잠시 동안 판사의 시선이 증거 자료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방청석에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민지 변호사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 증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되자 판사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변호인 이 추가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펼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로 피고 조민규 씨와 하은 씨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현수 씨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간 민규와 하은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변호사에게 계속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둘째로 현수 씨가 갇혀 있었던 폐공장에서 경찰이 수거한 민규 씨의 지문과 DNA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측 주장을 완벽히 반박하는 명백한 물적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떨어지자 민규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은은 시선을 피하며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 CCTV와 장례식장 책임자인 최석진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하은 씨가 발인 절차를 급히 진행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민규 씨가 지속적으로 병원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작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주의를 주듯 방청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판사는 다시 박 변호사 쪽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인 최석진 씨의 증언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석진 씨는 이 사건과 무관하며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증언을 망설였던 만큼 신뢰성이 충분합니다. 판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규의 변호사가 다시 급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가 피고 측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증거들의 해석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판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민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부분은 법정이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 측은 확실한 반론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의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규와 하은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긴장된 한숨 소리와 작은 속삭임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지자 법정의 긴장감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판이 끝난 후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긴장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법정을 나오자마자 찬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현수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랜 긴장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김치 냉장고의 웅웅 소리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공기와 희미한 된장찌개 향기가 긴 하루 끝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현수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집에 오니 정말 편하네요.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현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현수는 어린 시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어릴 때 넌 참 밝은 아이였지. 그 웃음을 다시 봐서 정말 다행이다. 제 말을 들은 현수는 조용히 웃으며 어깨를 기대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께 못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번 일을 겪으며 너무나 후회스러운 게 많았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평소에 더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께 더 자상하게 굴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혼자 외로우실 때 저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기만 했죠.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현수야. 네가 살아있다는 게 엄마한텐 가장 큰 선물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저녁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어머니가 제게 그토록 소중한 분이라는 걸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수는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쥐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더 잘 돌볼게요. 절대로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과 따뜻한 가족의 온기에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진동 소리와 시계추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따뜻한 존재를 느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현수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저를 향해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큰 건 아니지만 이걸 준비했어요. 작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에서 연한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부드러운 라벤더 향이 가득 배어 있는 작은 비단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현수야? 이렇게 예쁜 걸 언제 준비했어?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어머니 생신 때 드리려고 미리 준비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이제라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스카프의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한 향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이걸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 현수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늘 고맙고 죄송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억하니 네가 어릴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항상 내가 도시락을 싸서 갔었지. 네가 그걸 먹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현수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과거를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그 김밥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학교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었어요. 추억에 젖어든 우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의 시계추가 천천히 흔들리며 부드럽게 시간을 알렸고 작은 탁자 위 찻잔에서 향긋한 보리차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에 현수는 진지하게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게요. 더 이상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곁에서 지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수는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선 고요한 밤이 내려앉고 별빛이 조용히 창문 너머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래, 현수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새롭게 시작하자. 밤의 정적 속에서 오래된 집안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던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족의 온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현수와 함께 박민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날씨는 흐리고 차가웠고 잿빛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책상 위에 수많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늘 그렇듯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현수 씨 어서 오세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해서 서둘러 오시라고 했어요. 변호사의 진중한 표정에 저는 가슴이 다시금 긴장으로 조여왔습니다. 현수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죠? 혹시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박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규 씨와 하은 씨 변호인 측에서 마지막 재판에서 제시할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 손끝이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현수의 얼굴도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박 변호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현수 씨의 과거 병원 기록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적 불안정성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수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을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러면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나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한 후 차분한 눈빛으로 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에서 신뢰와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시 자료를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의 상담 기록은 매우 일상적이고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피고 측이 악의적으로 이를 과장하고 조작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며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지만 그녀의 명확한 설명 덕분에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규 씨와 하은 씨 간의 범행 공모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출할 증거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현수의 얼굴에도 조금씩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금씩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거네요. 변호사님. 박 변호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중요한 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법정에서 침착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현수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저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굳센 결의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보신 적 있나요? 비가 내리는 밤 창밖에서는 물방울들이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현수 앞에 놓았습니다. 보리차의 은은한 향기가 긴장으로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현수야, 내일이 마지막 재판이라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변호사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계속 불안감이 남아있네요. 창밖의 빗소리가 고요한 침묵 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수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이겨냈니? 내일도 분명 잘 이겨낼 거야.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일도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면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찻잔을 입술에 가져가 천천히 마시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항상 내가 넘어질까봐 걱정했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오히려 힘을 얻었어. 현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어릴 때 넘어지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그 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어요. 현수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리며 거실 안은 다시금 차분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현수야, 내일 법정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현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싸움의 끝에는 분명히 우리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현수의 손을 더 꽉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현수야. 긴 어둠이 지나고 나면 분명 더 밝은 날이 찾아올 거야. 창밖으로 비가 조금씩 잦아들며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움직이며 평화로운 밤의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함께 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요? 아주 조용하고 편안한 곳으로요. 현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지. 그런 여행이라면 꼭 가보고 싶구나. 아무 걱정 없이 너랑 단둘이서. 현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긴장 대신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여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봐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자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힘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판사가 자리로 들어서자 법정의 모든 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긴장으로 가득 찬 정적 속에서 최후의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민규와 하은 측 변호사가 일어나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법정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순간 현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 증인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하자 법정의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민규의 오랜 후배인 이재호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재호는 침착한 표정으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현수 씨가 사업 실패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으며 종종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그의 증언에 법정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현수는 놀란 눈으로 재호를 바라보았고 제 손끝엔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규의 변호사는 재호를 향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이현수 씨가 현실 인식에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정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의 담담한 표정과 확신에 찬 말투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박민지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반대 신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판사의 허락을 받은 변호사는 차분히 재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재호 씨 증인은 민규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 증언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근 민규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재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들고 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최근 조민규 씨가 이재호 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재호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민규와 하은의 표정도 급격히 굳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증인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호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박 변호사는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사실은 민규 씨의 부탁으로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한 대가 아니었습니까? 순간 법정 안은 다시금 술렁였고 판사는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재호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언의 신빙성 여부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박 변호사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고 현수와 저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극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법정 안은 다시 한번 긴장으로 꽉 차올랐습니다.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박민지 변호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도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민규와 하은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변호인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주십시오. 법정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빈소에서 결정적 순간을 목격했던 장례식장 책임자 최석진 씨였습니다. 그의 등장에 민규와 하은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졌습니다. 최석진 씨는 조용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결심한 듯 침착하게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증인석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최석진 씨 법정에서 솔직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인 전날 밤 빈소의 CCTV가 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석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와 민규 씨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저에게 접근해 상당한 돈을 건네며 CCTV를 잠시 끄고 직원들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은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런 부탁을 한 이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최석진 씨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창고에 갇혀있던 현수 씨 사건이 보도되자 그때서야 그들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규와 하은은 표정을 관리하지 못한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는 최석진 씨가 당시 받은 돈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에 신고한 기록입니다. 증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최석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법정에서 증언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석진 씨는 잠시 침묵한 후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제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석진 씨의 진심 어린 증언에 법정의 분위기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민규와 하은의 변호인은 맥없이 자리에 앉았고 민규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힘있게 마무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들은 민규 씨와 하은 씨의 치밀한 범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법정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살펴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의 분위기는 크게 술렁였고 민규와 하은은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침내 긴 싸움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깊은 안도감이 번져왔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정의의 승리가 얼마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창밖에선 봄비가 촉촉이 내려 대지 위를 적셨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느라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익숙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편안한 냄새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현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따뜻한 밥,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웃으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현수야, 이렇게 직접 밥 차려주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저는 그릇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그릇의 온기가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수는 조금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집안의 조용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끓인 찌개의 깊은 맛과 온기가 긴 시간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습니다. 식탁 위로 퍼지는 음식 냄새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오랜만에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나직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래 현수야.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이렇게 네가 다시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현수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힘들어할 때 제가 곁에 있지 못한 게 제일 후회돼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현수의 확고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잡고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지나간 것 같구나. 앞으로는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더 의지하면서 살자. 현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속 마지막 불안까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비 오는 창밖의 풍경은 흐릿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맑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이란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을 빠져나오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민규와 하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오랜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빛이 눈부시게 거리를 비추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뺨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과 바람이 마치 우리를 위로하듯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 고요하고 익숙한 냄새가 반겼습니다. 현수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저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현수야, 이제야 정말 다 끝난 것 같구나. 현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젠 저희 둘 다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어요. 저는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깥은 어느새 맑게 갠 하늘이 푸르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지난번 내가 말한 여행 있잖니. 정말 떠나볼까? 현수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럼 아주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둘이서 오랜만에 편히 쉬면서 새 계획도 세우고요. 저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다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정말 쉬면서 앞으로의 삶을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실의 창문을 통해 노을이 지는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부엌에선 찬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현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마음속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일이 그를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현수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단다. 현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의 삶에서는 서로 더 의지하며 살아가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현수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평온함과 희망은 앞으로 저희가 함께 걸어갈 길을 밝게 비추어 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수와 함께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니 상쾌한 공기와 잔잔한 새소리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아침 안개가 부드럽게 언덕을 감싸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싼 숲에서는 푸른 나무잎들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현수와 저는 작은 한옥 민박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고택에서 풍기는 나무향과 은은한 흙냄새가 마음 깊은 곳까지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저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의 달콤한 향기가 저희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래, 현수야. 정말 여기 오니 숨이 트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민박집 근처의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있었고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걷다 보니 조그마한 연못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면 위로 하늘과 나무들이 맑게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연못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모든 일들이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네가 다시 돌아와 준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기적이었어.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자 주인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신선한 나물 반찬, 구수한 된장국까지 모든 음식들이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두 분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현수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오랜만에 여행을 왔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민방 마당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밤 공기가 저희를 부드럽게 감싸며 마음의 평화를 더했습니다. 현수는 다시 제 손을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지난 일은 다 잊고요. 저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현수야. 이제 우리는 미래만 보고 함께 나아갈 거야. 그 순간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가 빌었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현수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저희 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지금 듣고 계신 곳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감과 감동이 담긴 사연을 전하는 사이다. 사연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또 다른 사연으로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